안녕하세요. 승금초대 유재고입니다. 반팔 입었는데요. 조금 썰렁하네요. 날씨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를 느낍니다. 오늘은 국격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격을 규정 짓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가 많이 있죠. 우선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 장관들, 고위 장차관분들, 그리고 인권운동가, 노동계, 그리고 경제 쪽에서 중소 대기업의 그런 우량한 기업들, 또 사회적 활동가, 환경 활동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국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갖는 개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품격은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타고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저도 반 정도는 동의합니다. 저는 뭐를 입어도 좀 BT가 잘 안 나요. 몸이 좀 왜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를 입어도 이렇게 좀 BT가 나시는 분 있죠. 그 뭐 보이는 게 품격인 100%는 아니지만 그 외향적인 모습도 사람한테는 첫인상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흔히 남자는 뭐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신원서판으로 남자의 품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은 몸이죠, 몸. 몸에서 나타나는 품격. 어는 말입니다. 언변수. 서는 문장력, 글씨. 파는 판단력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나 경제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되는 세상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저 같은 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손님이 왔을 때, 거래처가 와서 물건을 뛸 때, 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더하죠. 왜냐하면 외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수출, 수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 그 올바른 판단력은 거시적인 정치나 외교나 경제를 보는 안목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너무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보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나무만 보고 산은 못 보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중요한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 외교 해외 순방하면서 논란이 많아요. 독일에 순방한다고 하고 4일 전에 순방을 취소하는 바람에 위약금 5억 물으셔야 되고 그와 관련된 또 나타나는 비용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나가서 또 외교상에 약간 품격에 맞지 않는 어떤 판단력으로 인한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타이밍 아주 중요한 요번에 의료증원 문제 이런 판단력이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건강에 해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자기 위주로 개인의 감정 위주로 하는 판단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올바른 판단력 조금 더 나아지는 의료 생태계를 향한 판단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은 제가 볼 때 검사 그러니까 상대는 일단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게 국내에서만 국민들한테는 인색한데 또 해외 나가서는 굉장히 관대하셔요. 요건 필리핀에도 뭐 20억 불 뭐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수지를 따와야 되는데 투자하는 형태의 외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수출하는 형태 이렇게 프로세스가 가면 방사도 그리고 원전도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실용성 있는 경제 정책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몸이라든가 말 문장력 이런 부분은 인신공격성 부분이 있어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어인데 좀 거칠죠. 정로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리더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합니다. 보스는 문제가 발생하면 경로를 해요. 제가 윤 대통령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국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판단력에서 나오는 언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민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을 얘기할 때 지금은 공무원 비중이 50대 50 같아졌어요. 남성 여성이 경제적 진출 사회적 역할이 많이 이렇게 성숙된 사회로 돼 있습니다. 아직 정치권은 여성 비율이 한 20% 25%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을 봐도 언론이나 방송 이쪽 분야도 아직 여성 비율이 40% 선까지도 아직 못 가는 상태다. 그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흔히 우리가 5만 원짜리 심사임당 그 초상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심사임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음씨, 말씨, 솜씨, 맵씨 이 4씨를 갖춘 현모양처의 우리가 모델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여성은 구별돼야지 차별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많은 차별을 받아왔죠. 이제는 차별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구별되는 시대. 그러면 여성 인권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김건희 여사님의 그런 사씨를 살펴보면 마음씨, 저는 성선설을 입장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순수해요. 아기 때 자라나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이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방식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라고는 봐요. 그 과정에서 마음을 좀 독하게 이렇게 먹고 사회생활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마음씨가 자리 잡은 부분을 조금 유하게 또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셨으면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요. 말씨, 이 말씨도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약간 중성적인 부분, 어스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많은 말을 이렇게 하신 보도나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외국의 언론, 외국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게 국격이다. 국격을 높이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솜씨. 솜씨는 글쎄, 제가 뭐 만드신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했고, 잘하시는 게 뭐 큐레이터 이런 쪽이신 것 같아요. 전시회 전문가. 그런 쪽에 영부인으로서 강점을 살려나가시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시회를 이렇게 처음부터 에필로그까지 가는데 어떤 불이나 부도덕, 이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클리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품격 있는 거예요. 영비원으로서. 물론 신세진 사람한테 좀 이 사업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공인이잖아요. 선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공인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신세 졌다고 해서 그거를 다 갚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선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상적인 그런 국정의 과정의 틀에서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맵시. 맵시는 매력이죠, 매력. 옷을 입었을 때 어떤 텐데, 그거는 뭐 다 주관적인 거가 있습니다. 자, 뭐 한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양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캐주얼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맵시가 좋다, 나쁘다, 저는 그것은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어떤 취향이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장점을 잘 살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국격은 바로 국가 브랜드하고 연결됩니다. 그 국가 브랜드는 이 화폐로 세계 각국에서 평가를 해요. 국가 브랜드를. 삼성도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삼성이 한 1,500조 돼요. 삼성 브랜드가. 그러니까 삼성의 로고만 딱 찍으면 믿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삽니다. 구매를 해요. 가격도 뭐 신경 쓰지 않고. 그게 브랜드입니다. 그게 1,500조 돼요. 삼성이. 현대차가 한 700조 정도 될 겁니다. 삼성 매출의 65% 정도 하니까요. 60%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가 6,200조인데
그동안 우리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이 과연 국격에 이렇게 올리는데 좀 역할을 하셨냐, 이렇게 저한테 아마 물어보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방문을 4일 전에 취소하는 건 이건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이렇게만 돼 있어요. 독일은 상당히 저희 나라한테 의미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무역 의존도가 비슷해요. 우리가 70%, 독일이 80%. 독일은 이미자 정책을 먼저 시행한 나라고 우리는 시행을 이제 하는 나라예요. 해외 동포청을 설립해서. 그리고 독일은 제조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 강국이에요. 그리고 경제 규모, GDP가 우리의 3배예요. 우리가 수출이 580억, 수입이 520억이면 1100억이죠. 한 달에 1100억. 그러면은 1조 3천억 달러. 근데 독일이 3조 한 4천억 달러 돼요. 그러니까 저희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독일의 정치 구조가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대통령제면서 양당제 이렇게 가는데 독일은 총리, 내각 책임제로 가죠. 그리고 1, 2, 3당이 선거에서 의원수가 많은 1, 2, 3당이 공동정부를 수립하고 1당의 대표가 총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구조가 다른 상태에서 경제 구조가 비슷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제조 강국인 걸 보면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치 제조가 좋으냐. 근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독일이 조금 나은 정치 시스템이 아니냐. 물론 나라마다 문화가 틀려서 어떤 정치 구조가 좋으냐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독일의 정치 구조를 우리 쪽에 접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미국식으로 왔는데 국회의원도 전국 비례 150, 광역 비례 150으로 뽑고 지역제 폐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대 당적 없이 치르고 교육감 선거처럼 정치 구조도 1, 2, 3당이 공동정부 수립하고 1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형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나라가 개헌할 때 좀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제, 국민의 집단지성, 올바른 집단지성이 한 개인 리더, 선출된 리더가 국민의 집단지성을 덮어버릴 수 있는 권력,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집단지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회는 할 수 있는 게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고,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국민이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혁명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을 넘어서는 국민혁명. 국민이 선거를 해서 국회를 구성했는데 국회가 200석 넘지 않으면 그 1인 지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제도가. 또 여러 가지 법안이 안 됩니다. 거부권 때문에. 국민이 선거로 안 되면 특검으로 하죠. 특검도 거부권 행사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만약에 리더가 잘못됐다고 하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심판하는 건 혁명밖에 없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민주화 혁명, 헌법이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왜? 그 집단지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헌법도. 그래서 한 지도자의 개인성이 문제됐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거죠. 법상. 헌법상은 있어요. 탄핵. 근데 탄핵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지성에 의존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 국회에서 못하니까 200석 안 되는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현실. 이거는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개헌할 때 조정한다든가. 지금은 정권 교체 방법이 딱 국민혁명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이 안 되잖아요. 200석이 안 돼. 그래서 품격 얘기하다 이런 탄핵과 국민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통령과 영부인 또 대통령 중심의 일가 이너서클이 국격관리, 국가 브랜드 관리를 참 못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2조씩 까먹고 있다. 그러면 퇴임할 때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반토막 나서 6,200조가 3,5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빈곤으로 가는 겁니다. 저소득층 하위 20, 30%. 지금 157만 명의 자영업자가 매출의 100%를 이자를 내요. 그 사람들 다 절대 빈곤자들입니다. 파는 거를 다 이자로 내는데 뭘로 먹고 삽니까? 그게 절대 빈곤 아닙니까? 그럼 160만 명의 3명의 식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80명, 500만 명이 절대 빈곤입니다. 10%가. 국민의 10%가. 심각한 거죠. 이미자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10% 나중에 20% 되는 자국 국민을 지배하게 되면 이민자가 그러면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잘못하면 정부에 당연히 반발하죠. 그렇게 된 국민들은 내 일자리 뺏어갖고 내가 실업자가 됐고 절대 빈곤이 됐다고 생각하면 자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이미자 정책도 잘 해야 된다. 처음부터. 자, 국가 브랜드, 국격 얘기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국민이 한마음 돼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국격과 국가 브랜드가 떨어지지 않고 나아지는 그런 나라이길 소망합니다. 옥천의 순금초 때 유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